주면 시술 결과가 엄청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돈 받기 더 좋겠지.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지니까. 하지만 이 영양으로 머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오늘의 시술 퀄리티는 높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영양은 여러분들의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많이 쓰시고 오늘의 시술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쓰셔야 되고요. 진짜는 바로 어떻게 폐견을 시키고 어떻게 환원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은 곱슬이 있을 때가 문제예요. 곱슬이 있을 때. 곱슬이 있을 때. 이런 머리는 곱슬이 있어도 약곱슬이에요. 약곱슬. 언제였지? 오늘도 그랬나? 제가 계속 매일 그 상담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곱슬이 강한데 나는 곱슬을 엄청 잘 핀다고 안다고 잘 피신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한 3번, 4번 돼도 또 온다는 거야 나한테. 그 머리를 또 펴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 머리 어떻게 피냐고. 곱슬 센 머리가 와서 이 머리를 펴주고 나면은 오늘은 잘 펴줬잖아. 근데 이 머리가 자라서 오면 어떻게 돼? 개털돼 있죠. 다 개털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개털돼 있으니까 이 머리 또 펴달라고 오는 거잖아. 이 고객님이. 어떻게 필 거냐고. 어떻게 악순환을 끊을 것이냐고. 자, 그래서 곱슬 피는 것도 바로 이 I 시리즈를 이용해서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모델 같은 경우에 하시면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극손상이고 뭐 여기가 버진이다 이런 머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기를 생약으로 쓰고 여기 트리트먼트 대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샴푸실에 가서 여기가 연화가 노골노골 됐을 때 샴푸실에 가서 연결 신공을 쓴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절대 고객이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곱슬이라는 거 어떤 거냐면 곱슬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직모는 모공이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모발이 이렇게 올라오고 쭉 올라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모낭도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모낭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직모 같은 경우. 근데 파상모 있잖아. 곱슬머리는 이렇게 좀 달라요. 타원형. 이렇게 모발이 나오잖아. 나오면서 이 타원형에서 이렇게 찌글찌글해. 근데 재밌는 건 모낭도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모낭이.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미 약간씩 웨이브 빠먹으면서 밀려 나오면서 꼬불하죠. 웨이브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충모라고 하죠. 충모를 보면은 모낭이 이렇게 생겼어. 찌글찌글해.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막 찌글찌글 밀려와. 그런데 모낭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모낭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빠마가 돼가지고 찌글찌글 나오는데 또 찌글찌글 이렇게 오고. 이게 바로 충모, 곱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막 빠마라고 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충모를 가지고 우리가 곱슬을 필 때 어떻게? 센 약을 써서 확 이완을 시키고 완전히 환원을 시켜서 모래 숨을 다 죽인 다음에 제일 뜨거운 열로 딱 당깁니다. 그때 머리가 어떻게 돼요? 잘 펴지지. 근데 그 머리 누룽지가 됐는데 다음에 와서 또 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이미 누룽지가 돼 있어요. 이미 찌글찌글 곱슬이 된 약을 센 약을 써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딱 눌려있단 말이에요. 다시 교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과연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트위스트 파마를 엄청 센 머리가 와서 파마를 해달라고 했어요. 옛날 스트레이트 할 때. 그럼 그 머리를 바로 스트레이트 판을 붙이나요? 아니잖아. 약을 한번 펴야지. 그죠? 약을 한번 펴서 형태를 없애고 그 다음에 펴야지 펴지죠. 똑같은 거죠. 누룽지를 물에다 불리듯 그 머리를 딱 붙어있는 머리를 이렇게 불려줘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센 놈과 약한 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그랬습니다. 자, 베이스는 똑같죠. 환원을 높이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는 I5를 씁니다. 여기서 I5를 쓰면 급손상은 탱글탱글 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버진 부위는 환원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다 자기가 작업을 합니다. I6하고 여기 I8 있어요. 그러면 물에 천천히 불려져요. 경화가 되면서
연화는 많이 안 되면서 환원만 계속 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1차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에 불려서 이렇게 머리가 좀 뚫리잖아. 그때 센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센 놈. 그리고 여기는 상황 봐서 하나 더 올리거나 또는 여기에다가 카카오 트리트먼트 이런 걸 해서 중간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20에서 뭐 길게는 1시간 곱슬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환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다 풀린 콩을 잘 다듬어주면 이쁜 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곱슬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잡을 수 있어요. 그 국물이 컬러 나오겠던가요? 아까 네,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린 디자인적인 측면을 봐야 되잖아요. 머리숱이 이렇게 많은데 컬이 나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따만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머리가 이뻐지려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질감과 그리고 컷이 그라데이션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서 굳이 많은 컬이 아니라 정말 C컬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볼륨만 들어가는 그 정도 컬이 들어갔을 때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가 살아나지 않는 정도의 컬. 그리고 매직 위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불려서 해야 되고, 그리고 속머리 피는 것도 한 번에 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한 두세 번 펴주는 게 좋고. 국물이 사인 빗결할 때 뭐라 했더라고요? 빗결. 예. 빗결 강사가 죽을 뻔했겠네요. 저는 잘 풀어줬어요. 아, 네. 푸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머리를 다 피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 머리를 재시술할 때가 문제입니다. 버지닌 머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2번 시술하는 머리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 머리가 3번, 4번 왔을 때 반복 시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는 문제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빗결을 해서 뭐를 해든지 좋아요. 잘 됐어. 그래서 1번 되고 2번 됐습니다. 2번까지 괜찮았는데 끝이 까시러졌다. 이제 조금 손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른 처방을 써요. 산성을 쓴다든지 경화를 쓴다든지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모발에 뭔가 잔류하게 되고 그 잔류한 상태가 갔다가 다음에 돌아올 때 아니면 염색을 할 때쯤 되면 터져요. 그래서 요즘은 무엇으로 가지고 시술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술 이력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다 파마하면 파마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중화하면 중화하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립지가 걸려서 중화를 하면 산화돼서 립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시스틴 결합이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시스틴 결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없으면 자, 이렇게 립지가 형성됐다, 환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준은 20분을 보지만 20분을 넘긴다고 해서 특별히 과연화라는 게 없어요. 6하고 7까지는 과연화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바쁘면 시간을 좀 더 놔둬도 되고 내가 잘 모르겠으면 좀 더 놔둬도 되고. 이 머리는 이집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거. 자, 이집스하고 지금 이제 이집스 들어갈 건데 이집스 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이 머리는 세팅으로 컬을 말고요. 그래서 저 머리는 디지털로 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팅 폼폼이 있었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환원이 다 된 모발, 시스틴 결합이 확인이 됐다면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네, 이지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지스. 이지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지스의 가장 큰 목적은 중화입니다. 중화. 그리고
산화해. 나의 몸을 불태워서 적을 죽여라. 네, 그래서 이 모발 속에 잔류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여. 네, 이게 주 목표입니다. 중화는. 그래서 기존에 이제 pH 밸런스가 있었던 부분들이 도포를 했을 때 산성이 되면은 모발의 등전점이 맞춰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뿌렸을 때는 산성으로 맞춰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모발 속에 잔류하고 있는 알칼리 물질들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안 없어지더라. 네. 이 기술을 통해서 중화를 시키면은 그 독성 물질이 산화가 되면서 잔류하는 물질이 최소화되더라. 최소화됐을 때 열과 수분으로부터, 열과 온도로부터, 그리고 열과 수분으로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탄력 있는 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지스는 상당히 지금 화난 일. 흠뻑 돋보하시고 3에서 5분 정도 방치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원장님들은 또 닦아내고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뭐 한 이런 정도로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웨이브 토닉 샴푸 하시면 되고요. 네브리사 샴푸는 5분 정도 거품 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 계면활성제는 그 상당히 많은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이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계 계면활성제를 씁니다. 특허 성분이고요. 계면활성제의 어떤 그 아미노산의 한 종류를 가지고 녹여서 그 산에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틴을 먹거나 뭐 아미노산을 먹거나 했을 때 손톱이나 발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면은 이게 먹었을 때 몸에서 약간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미노계 계면활성제를 써주게 되면은 모발이라는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영양이라고 해서 자꾸 집어넣는다, 뭐 지금도 계속 영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양에 대해서 한번 까보면 있잖아요. 영양. 트리트먼트죠. 트리트먼트에 들어있는 거는 딱 간단합니다. 실리콘. 왜요? 뭔가를 쳐 발라야지 머리가 윤기나 보이잖아. 그래서 성분표를 보면 다 디메치콘이나 실록산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리콘 쳐바르는 거, 머리에서 쳐바르는 겁니다. 실록산, 플라스틱 녹인 거. 이런 물질을 가지고 모발에 넣어줘야지 모발이 좀 좋아 보이겠지. 그리고 윤기가 나야 될 거 아니고 유분을 씁니다. 오일을 써요. 여기서 봄내하는 서울에서 뽑습니다. 기름을 넣어줘야지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 보이겠지. 자, 머리가 엉키잖아요, 당장에. 그거 뭘 해야 돼요? 링스 성분을 씁니다. 뭐, 링스나 피존 성분. 클로라이드라는 거 쓰잖아요. 클로라이드. 다 링스, 제일 싸구려 성분입니다. 얘네들은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계면활성제를 써요.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내는 것도 있지만 계면활성제의 본 목적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이 섞는 유화제의 성분을 씁니다. 이걸 가지고 섞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발에다 계속 집어넣어서 뭔가를 싸발려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건강해지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발은 딱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수분 조절 능력. 그거 외엔 없어. 그러니까 죽은 놈인데 산 놈처럼 수분은 조절을 해요. 하지만 다른 거는 모발 속에 잔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집어넣는다는 건 거짓이야. 그래서 그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싸바르는 역할을 거의 10년, 2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뭔가를 싸발라야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눈을 뜨는 사람들은 트리트먼트로부터 멀어지죠. 그냥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양으로부터 잘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원을 시키고 어떻게 팽윤을 시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모발 진단을 할 것인가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청소를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모발의 시스틴 결합, 이 환결합을 계속 촉진시켜서 모발이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발이 손상되는 건 결국은 시스틴을 잃으니까 머리가 늘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을 단단하게 잡아줄 것인가. 바로 웨브토닉에 있는 어떤 아미노계 계면활성제 역할을 가지고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의사가 쓰는 샴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 아이언 샴푸가 있죠.
전파용이 샴푸죠. 얘는 환자 전용이다. 그래서 샴푸를 통해서 보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세팅 기계가 먼저 안쪽에 있죠. 네, 제 말에 전혀 집중 안 하시면 돼요. 자, 이 머리를 평상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이렇게 세트해서. 평상시에 어때요? 부끄러운가? 진짜? 3분만 했는데? 왜 부드러워지는 걸까요? 이게 원래 바로 이완과 정화를 통해서 원래 머리를 부끄러우면서 필승들하고 다 결산이 돼요. 필승들하고 다 결산이 되는데 제대로 생명식을 제대로 하는 밑에서 결산이 되는 상태에서 깨끗이 청소돼서 모발이 자극 없이 가장 가깝게 정도에서 건강한 상태로 나와요. 건강한 머리에 빠마르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잖아. 그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걱정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빼냅니다. 이 머리는 세팅으로 빼겠습니다. 세팅, 저 안에 가서 말할까? 원장님 말해주시죠. 타올 드라이만 좀 더 해가지고 매질 안 합니다. 타올 드라이면서 안에서 중짜고 소짜 타올 드라이 좀 많이 해가지고 중짜고 소짜로 해서 이쁘게 좀 말아주십시오. 좀 더 놔두면 놔둘수록 깐깐해져 공간. 좀 다른데?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거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뭐가 잘려야 돼?
나서 난리가 났어요. 네. 어떤 환웅제 성분을 만나느냐, 어떤 아스파리제 성분을 만나느냐, 어떤 포마열을 만나느냐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그때 머리가 확 늙어가지고 막 머리가 그거 책임져야 돼. 원장님 책임자는 거야. 그 전에 시술 이력이 뭐가 그래요. 근데 그런 무서운 세상에 특히 설파이트를 요즘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제 모니터링 하니까. 설파이트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환원제예요. 그게 어떤 성분이에요? 아황산 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가지고 블랙백에도 쓰고, 험제에도 쓰고, 경화제에도 쓰고. 그러니까 옛날엔 시스테아민을 주로 썼다 그러는데 요즘은 설파이트 같은 걸 주로 쓰는데 많이 써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 어떤 색소를 빼내거나 아니면 뭐 환원 머리가 풀어지지 않으면서 뭐 그런 능력치들이 있어. 중요한 건 얘네들은 무조건 자유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환원제와 어떤 열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 무시무시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많이 쓰는지 난 알아. 이걸 테스트를 안 해보고 어느 문헌에 나와 있어요. 어느 책에 이 설파이트가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다 이 설파이트가 다 펴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력을 추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디서 블랙백을 하고 왔는데 블랙백 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그냥 머리가 색깔이 입혀가지고 그냥 괜찮았고 딱 머리를 했단 말이에요. 머리가 어떻게 돼? 다 타버려. 뭘 했는지 몰라. 원인도 못 찾아. 그 사람이 머리 색깔을 보고 그 전에 어디서 탈색을 했는데 염색을 했는데 탈색을 했는데 탈영을 했는데 얼마 주고 했니? 단추에서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산성이라든지 복구라든지 했다 그러면 일단 긴장해. 뭘 했는지 안 모르고. 좋은 약이 나오면 나올까 아이러니하죠. 오, 질문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 아니 좀 공부해야 돼. 뭔 공부를 또 해? 맨날 공부만 해. 모르니까. 아이고, 모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 공부해야지. 두 분이서 손잡고 같이 물어보세요. 자, 원장님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카스나 아니면은 밴드에 질문하시죠. 같이 공부합시다. 아주 실시간. 오늘 제 머리 어때요? 때려주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까 반복 시술할 때 베이스 전체를 말잖아요. i5를.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i6, i8을 발라가지고 20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i7이나 카트를 섞어가지고 바른단 말이지. 그리고 이 부분에는 건강모 바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분에서 1시간 정도 본다는 거지. 그게 내가 그 2차로 보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이제 연화가 되겠지. 네. 센 약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손상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센 약으로 들어가는 계속 이 아이시스 약제가 남은 상태에서 원하는 게 되고 카트가 들어가서 뭔가 좀 결과물이 그때 카트는 20%가 하라고 해서 뜨겁게 팍 바르는 거지. 많이 발라야 돼. 나도 먹고 살게. 아니 그러면 이게 약재를 아니 걷어낸 상태에서 이거를 바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코딩을 해서 난 거의 저절로 이 머리도 똑같은 이 예시품인데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곱슬이 심하지 않잖아요. 아 이게 지금 목설머리를 반복 시술하는 아까 그 오렌지 하고 반복 시술을 하는데 또 곱슬이 세잖아. 그런 머리 할 때 하는 거. 이런 머리는 그냥 픽스. 그냥 전체 식스 여기 팔에서. 이런 머리. 내가 이런 머리를 써. 이런 머리를 써. 이 머리도 이제 만약에 곱슬이
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섹스와 살이 들어가고 수도 있어요. 부정모가 들어가고 체크가 들어가고 칠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구강 구간이 그러면 이게 카키만 다른데도 나중에 아이 섹스의 그 시간을 길게 보면은 변화를 하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먼저 내가 20분을 기준으로 하는 건 환원의 기준을 두는 거지 그 시간을 그걸 길게 보면은 아 말하는 거 오래 놔두면 어떡해 아웃잖아. 그때 형한테듯이 그걸 하고 나서 그 세븐, 8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제가 그 순서를 분명히 이게 순환 다음에 센장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순간 까먹은 거야. 그래 이게 백지가 돼가지고 됐어야 되겠다. 제가 강사님한테 맨날 할 때 레시피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딱 레시피를 안 보고 뭐 했는데 확실히 말했어요. 요즘 레시피 안 물어보던데 기장 요즘 다 성공해. 이분보다 조금 긴 기장이었는데 쉬운 거라서 생각하고요. 안 물어보고 내가 강사님 따라다가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왜 안 물어봐? 생전이 안 헷갈리나? 아니 제가 그 머리 기장이 원래 길었는데 제가 잘라버렸어요. 잘라고 이 정도 되는 기장이었는데 그 머리가 연무이긴 한데 염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원래 자체 색깔이 염색을 한 것처럼 예쁜 밝아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하나만 그것도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도 소장이라서 고데기를 제가 아예 팔었거든요. 아예 팔었는데 영화를 좀 덜 받은 거예요. 몇 분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저를 이게 나쁘지 않고 높아하고 바로 알파를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가슴이 많은데도 내가 아이 5하고 바로 발을 들이거든요. 잘 나왔는데 그 머리들은 다 공사고였고 이 머리는 조금 건강한 상태에서 그걸 안 해놓으니까는 애가 망했어. 그 머리 한번 직접 만져보시고 평상시 내 머리랑 오늘 머리랑 머리가 더 엉킨다거나 뭉친다거나 털을 좀 내 머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시 머리가 더 건강해져서 나오죠. 네, 머리가 더 엉키는데 없어지고 평상시 푸시 링스 쓰시면 펠트는 그런 건 전혀 안 쓰시고 굉장히 안전이 됐어요. 네, 머리가 안 발라요. 샴푸만 하고 되게 다 감시자가 저기 엄청 많아서 뭐 바를 수가 없어요. 네. 역시 안전하게. 힘이 생겼죠? 네. 건강한 남자. 가볍죠? 그리고 탱글탱글해져서 클리닝 같아요. 건강한 남자. 조금만 말려서 하는 거. 왜냐면 손머리 매직을 잡으니까 그냥 손머리만 좀 말려서 내려가네. 이걸 뭐래.
오늘 전체 라인은 20호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래 네이프 4개만 16호, 중간에 18호, 위쪽에 20호, 그리고 탑은 22호 이렇게 해서가겠습니다. 조금 볼륨감 있는 느낌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굵지 않고 뜻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수 이용할 없어. 가려다니는 좀. 창영 고무줄 다른 거 없어? 초록색하게 되는 같이 갈죠? 나가. 다 맞았어요. 내가 말하지. 들어와요. 없는지 모르나. 하나 좀 들어주시지. 열심히 몇 번 할까요? 먼저 140도 5분 들어가겠습니다. 5분이요? 네, 10분.
자 여러분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하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샵에서 이지스가 떨어졌을 때 자 pH 밸런스 만들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pH 밸런스 만들기 비법 여러분께 지금 사정없이 공짜로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태안에서 충남 태안에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했을 때 거기에 어떤 직원분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지스가 떨어져가지고 갖고 계시는 타사 제품 pH 밸런스 2가지를 가지고 뿌리 볼륨을 세우려고 그 부위에다가 뿌렸답니다. 뿌렸는데 그분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왜 안 살아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pH 밸런스하고 저희 제품하고 비교한다는 게 참 저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런 pH 밸런스가 하는 역할대로 따로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pH 밸런스는 알칼리 펌들을 중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칼리 펌들을 중화시키는데 또 한 가지 역할이 지금 더해졌습니다. 지금 pH 밸런스에 뭘 넣느냐면은 트리트먼트를 다량 첨가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pH 밸런스가 뿌리고 나면은 윤기도 살짝 나고 그러면서 결감도 잡아주면서 그런 역할이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변질됐다고 봐야겠죠. 원래 pH 밸런스는 모발 내부에 있는 알칼리라든지 외부에 있는 알칼리들을 어느 정도 적정적으로 중화를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이 지금 무시당한 채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점점 더 손상모가 많아지니까 결감하고 그런 쪽 위주로만 세팅이 지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클로라이드라는 이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름이겠지만 모든 제품마다 뒤에 보시면은 그냥 클로라이드라는 글씨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도 있고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클로라이드라는 그런 계열의 소위 말해 윤기를 내주고 모발에 살짝 피막을 씌워주는 그런 류의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성분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섬유유연제에다가 넣는 성분하고 유사합니다. 섬유유연제.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제 피존이라고 쉽게 요즘에 pH 밸런스는 시초물에다가 피존을 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단순한 물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샵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시 pH 밸런스. 콜라. 네, 콜라. 먹다 남은 콜라로 고객을 중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고객이 행복해합니다. 땡큐 하면서 머리에 콜라를 뿌려주십시오. 식초. 말씀드렸었죠? 식초. 역시 엄청난 중화력을 갖고 있는 알칼리를 제거하는 천부적인 소질입니다. 살 필요 있습니까? 마트에서 싸게 사십시오. 만약에 복구를 할 때 pH 밸런스를 쓰고 싶다. 그때는 사과 식초 쓰시면 안 됩니다. 다 보이시죠? 식초 중에서 가장 식초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다 산이죠. 식초 안에는 60가지의 산이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 안에 비타민 C도 있고 사과산도 있고 구연산도 있고 많습니다. 이 안에 산이. 근데 산이 6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식초 중에서
아미노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식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미노산. 그것도 정확히 18가지 아미노산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식초에. 그 식초가 뭐냐면 바로 현미식초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고객, 그리고 복구 시술 고객에게는 현미식초, 그리고 일반 고객에게는 사과식초, 그리고 돈을 안 주는 고객, 진상 부리는 고객에게는 빙초산.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단순하죠? 여기에는 지금 펌제를 넣어놨고요. 반반 있어야 돼요. 양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지금 펌제가 들어있습니다. 알칼리에서는 푸른색이 나오고 산성에서는 붉은색이 나오죠. 푹 담그니까 지금 펌제니까 알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염색약도 담그면 이 색깔이 나오죠. 반대로 식초를 땄습니다. 뿌리면은 굉장히 붉어지겠죠. 근데 원액이니까 굳이 그럴 거 없이 여기다 제가 물로만 조금 써볼게요. 자, 이제 만들어 봅니다. pH 밸런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5방울. 끝났습니다. pH 밸런스. 여기에 와서 아미노가 있네. 아미노 한 번, 두 번 척척 뿌려주신다거나 샴푸실에 있는 LPP를 한 2번 정도 펌핑해 주셔가지고 휙휙 저으시면 바로 그게 pH 밸런스. 그렇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식초를 섞었기 때문에 어머! 연하네요. 붉게 안 나오네요. 제가 어머라고 했다고 이제 또 저기 밴드라고 또 카톡에 성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 굉장히 부담돼요. 카메라가. 좀 더 붉어졌죠? 그렇죠? 아까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 회사 어디 거죠? 오뚜기. 좀 연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담그자마자 빨갛게 변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이 정도면은 pH가 한 3점대에서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pH 밸런스로 쓰셔도 됩니다. 페이퍼 하나씩 갖추시고 이 정도 색깔 나오시면 여기에다가 LPP만 조금 섞으시면 그게 이제 pH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pH 페이퍼 준비하시고 담궈보신 다음에 계속 부셔가지고 pH가 3점대에서 4점대 사이 정도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 재료상님들은 안 보시죠? 재료상들에게 더 이상 pH 밸런스는 쓸 필요 없습니다. 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알칼리죠? 알칼리죠? 지금 만든 식초물을 슬쩍 부으면 보십시오. 끝났죠? 알칼리 중화했습니다. 결정적으로 pH 밸런스를 쓰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알칼리를 제거하시려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산성은 저번에도 저희가 항상 강의를 해드리는데 산성은 큐티클을 수렴시킨다는 거.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pH 밸런스로 쓰는 게 당연한 행위였으나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염색약도 그렇고 이 암모니아가 냄새가 너무 심하고 눈도 자극이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염색약도 암모니아를 잘 안 쓰게 되고 펌제도 암모니아를 잘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불기화형 알칼리제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바르면 이 모발 안에 쏙 들어가서 잘 나오질 않죠. 그런데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식초물을 뿌리게 되면 pH 밸런스를 뿌리게 되면 큐티클이 순간적으로 수렴되면서 이 모발 안에 침투한 알칼리제가 갇히는 현상이 생긴다. 이게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손상을 피할 수가 없었다. 모발 안에 잔류한 알칼리제에 그 상태에 놔두고 우리가 거기다 다시 또 열시술을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손상이 극심해졌다. 내부의 단백질 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열변성이라고 하죠. 그거. 열변성이 일어난 모발은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제조를 하다 보니까
산성 성분도 모발 안에 침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고 잔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산성 성분도 모발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 펌제로 너무 많이 다스린 모발이 경화돼가지고 모발이 딱딱해진다거나 약간 이렇게 수분을 잃고 바스러지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푸석푸석해지는 일도 생기죠. 산성 펌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산성도 잔류하고 알칼리도 잔류하고 복구약을 써도 잔류하고 복구약을 안 써도 잔류하고 결론은 잔류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이지스였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으로 이쪽으로는 알칼리 약을 쓰고 이쪽으로는 산성약을 썼다. 이런 상태에서 이지스를 도포를 하게 되면 붉은 산성하고 그다음에 파란색의 알칼리를 모두 둘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이렇듯 산과 알칼리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은 산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초 유형에 띈 그런 물질이 아니고 이 안에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왔죠. 약산성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상태로.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객한테 막 하세요. 칙 하고 2번 도포를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과산화수소를 약 1리터가량을 도포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탈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산소를 과급시키는 겁니다. 과하게 공급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소를 조금 주면서 조금씩 오랜 시간을 주면은요 중화가 돼버립니다. 과수나 불온산처럼. 그러면 시술이 안 되죠. 그럼 시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시스틴 결합이 다시 결합이 돼버린 상태라 이제 펌이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중화제 역할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중간 시술용으로 쓰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확 공급을 하고 한 5초에서 10초 안에 어마어마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1분에서 2분 사이서부터 슬슬 산소 발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분 30초 내지 3분이면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수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과수하고 불om산하고 차이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이지스를 접하시게 되면 다 물어보시는 게 중화제도 아닌 것이 중화 역할도 안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뭐냐? 중화제도 아닌데 중화제 같으면서도 중간에 쓸 수 있고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네, 헷갈립니다. 아까 또 제가 미팅한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염색을 했는데 어떤 회사 거 염색약이었는데 이지스로 이 에멀전 작업을 다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페이스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앞쪽에 라인에 이 라인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 피부까지 다 착색이 돼버려가지고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우리 피부 단백질은 산이든 이 알칼리든 모두 다 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이 단백질. 산성 물질도 갖다 붙이면 딱 붙고 알칼리성 물질도 갖다 붙이면 싹 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염색약이 이 앞부분에 거의 다 묻었다는 거는 이지스가 그만큼 착색력이 우수하다는 거. 갖다 들여 붙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피부까지 다 착색을 시켜버릴 정도로 그런다는 건데 또 그래서 이제 염색에 의한 색깔을 착색이라든지 그리고 색채, 표현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고 유지력 또한 굉장히 긴 이유가 갖다 들러 붙여서 꽉 묶어버리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칼리를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알칼리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를 산성으로 맞추면서 염색약의 컬러 입자는 더욱더 들러붙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겁니다. 근데 이 이지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간적으로 산소를 과하게 공급을 하니까 여러분들 옥시크린 지금 보시면은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기적처럼 30초 안에 얼룩을 뺀다고 써있습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옥시크린 마트에서 한 번씩 보세요. 보면은 30초 안에 얼룩을 제거한다고 써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이렇게 탈색이 쉽게 되는 옷은 뿌리면은 30에서 한 1분 안에 옷이 탈색이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강하죠. 그래서 원리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뿌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염색의 색깔을 더욱더 뛰어나게 만들고 유지를 길게 하고 컬의 탄력을 높이는 이유는 바로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산소를 공급했다가 그리고 쑥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이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pH 밸런스로 쓰셨던 행동
이 짓을 하지 말자. 다시는. 그래서 이지스. 진짜인데 안 들으시구나. 기존의 pH 밸런서를 뿌렸던 행동, 그 짓이, 이 짓이 다 필요 없는 행동이었구나. 다시는 이 짓을 하지 말자. 이 짓. 진짜인데. 또 굉장한 알칼리 중화력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부산 지사장께서 이거 빨리 자기 달라고, 한 번만 마시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 네. 역시 엄청난 양의 산소 물질입니다. 이 안에는 탄소가 녹아있죠. 뭔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 탄산. 그쵸? 탄산. 역시 산입니다. 산. 탄산이 카보닉 애시드라고 그냥 탄소가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산성입니다. 보십시오. 콜라로 pH 밸런스를. 바닥은 저희가 닦아드립니다. 어떠십니까? 끝났죠? 굳이 여러분들 pH 밸런스 쓰실 필요 있나요? 콜라에다가 LPP를 2번만 짜셔가지고 흔드시면은 바로 pH 밸런스. 설탕이 주는 모발에 눈부신 영양, 그리고 주옥 같은 윤기, 아름다운 빛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콜라 역시 빙 빠진 콜라도 있잖아요. 조금 약합니다. 탄산이 나간 상태라서 약간 pH가 올라가 상승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약하니까 그때는 김 안 빠진 사이다하고 섞어서 쓰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또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천연 pH 밸런스. 또 펌제 담았습니다. 오늘 옥도미 원장님께서 사주신. 아, 옥도미 원장님이 잘라주시고 공급은 다른 데서 하셨습니다. 천연 pH 밸런스. 바로 오렌지. 보이십니까? 끝났죠? 3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오렌지로 pH 밸런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30만원 이상 고객. 3만원 미만 고객은 빙초산. 자, 이제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식초 중에 18가지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고 60여 가지의 산이 구성되어 있는 건 현미식초. 굉장히 모발에도 좋습니다. 현미식초. 식초라고 아무거나 뿌려서 머리에 좋은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아미노산이 가득 들어있고 산 구성도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는 거는 현미식초. 그럼 이 짓을 하지 말까요? 되게 좋겠습니다. 만들까요, 대량으로? 만들기 싫은데? 네, 실장님, 풍기를 막. 철물 좀 주소 좀 가르쳐주세요. 잠깐 원장님은 저랑 같이 철물점을 한번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천연 강산 물질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이지스 한 방이면 오렌지의 강산도 다. 근데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 제품은 실험을 총 1800회 이상을 실험을 했고, 그 사이에 폭발 사고를 겪은 거예요. 800회 이상을 폭발 사고를 겪고, 용기가 폭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탱크가 폭발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동 중에 폭발, 보관 중에 폭발,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지금 이제 가장 효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를 이 이지스가 모발 안에 침투해서 순간적으로 침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간적으로 침투해서 다 바스러뜨려 놓은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3분 뒤에 웨이브 토닉 샴푸라는 그 샴푸로 감게 되시면 웨이브 토닉 샴푸가 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중화. 네, 중화. 독성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네, 뉴트럴라이저. 그래가지고 이 모발 안에 있는 잔류 물질들을 대부분 다 중화를 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고열을 시술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열을 많이 줘야 시술이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어떤 원장님께서 이제 열을 좀 많이 줬다가 좀 문제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다가 세팅이나 디지털을 시술하실 때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온도를 높게 쓰시는 거를. 강사님은 이제 항상 얘기하면 전화하면 그러거든요. 140도! 140도! 이러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누구를 못 맞다는 거예요. 사실 저 세팅 있지 않습니까? 세팅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160도까지 있지만 140도만 놔도 보통 나중에 보면은 1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세팅. 120도 놔두면은 세팅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 매뉴얼에 보면은 150도까지 치솟아거든요. 세팅은 그럽니다. 원래 열을 계속 줘버리기 때문에 딱 떨어져도 이 도자기가 열을 받아서 계속 열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뜸 들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것처럼 잘 식지 않습니다. 무슨 원리냐면은 이 아래쪽에다가 140도 열을 쓰라고 하면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파지를 대시거든요. 그쵸? 파지를 대고 그리고 나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모발하고 파지하고 한번 서로 겹이 있거든요. 근데 위쪽을 보면은 이쪽에 스트레이트 하는 부위는 여러분들 매직 잡으실 때는 거침 없으시잖아요. 딱 매직기 잡으시고 140도 쫙 맞죠? 160도 쫙 지금 직으로 닿고 있거든요. 직으로 닿고 있어요. 직 열이 그대로 닿고 있어요. 중간에 파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부위에 버진 머리를 곱슬을 교정하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곱슬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